안녕하신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세간에 원피스에 나오는 마루코가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마루코가 기칼세가 들어가 상현사 마카자와 상현육 다키를 격파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연주 미치리와 충주 시노부 그리고 카나오는 만세근학교가 있는 마을로 찾아갔고 조심스레 예배 시간에 맞춰 들어갔죠. 시노부는 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엄청나게 심장이 쿵쾅거렸고 흥분을 했지만 겨우겨우 참아내고 있었고, 도마의 설교를 듣던 카나오는 조용히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말들은 전부 거짓말인 것 같아요 라고 했죠. 미치리는 저 교주라는 사람이 잘생기긴 했지만 도무지 정이 안 간다며 흔치 않게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도마는 오늘 온 아름다운 새신자 아가씨들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오라고 했고, 이들은 도마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죠. 도마는 시노부에게 혹시 나에게 어떤 불만이 있느냐고 웃으면서 물었고, 시노부는 관자놀이가 빠직하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아무리 화를 참고 있어도 나에 대한 저기가 엄청나게 느껴진다고 했고, 그 나비 모양의 장식이 굉장히 낯이 익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상냥한 아이였는데 오늘따라 보고 싶네 라고 하자마자 시노부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고 그대로 도마에게 벌레 호흡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시노부의 공격에 중독된 도마는 잠시 동안 고통스러워했고, 미치리는 생각보다 쉽게 끝났다며 좋아했는데 도마는 조금 있다가 멀쩡하게 소화해내버렸고 철부채를 들어 이들에게 날렸죠. 얼음 헬기술이 사방으로 퍼지며 덮쳤고 그녀들은 겨우겨우 피해내긴 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도마에게 접근하려고 하면 사방에 펼쳐놓은 미세한 냉기 열정 때문에 호흡이 막혔고 억지로 호흡을 쓰려고 하면 폐가 얼어버릴 것 같았죠. 도마는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그녀들에게 계속해서 원거리 공격을 날리며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자신은 귀살대 검사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질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았죠. 오늘은 맛좋아 보이는 강한 여자들을 3명이나 먹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다고 했고 조금씩 그녀들을 압박하며 체력을 빼놓았습니다. 그러자 시노부는 결의에 굳힌 듯이 자신이 희생해서 잡아먹힐 테니 그때 도우마를 꼭 죽여달라고 부탁했고, 카나와 미치리는 서로 자신이 먹히겠다고 했죠. 그러자 시노부는 한숨을 쉬며 난 지금까지 독을 먹어왔기에 인간 독폭탄이라 먹힌다는 거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희생이 되는 것이 맞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래도 시노부가 죽는 건 싫다고 광광 눈물 흘리는 미치리와 시노부가 죽는다는 소리에 식은땀을 광광 흘리는 카나오였죠. 시노부는 그들에게 무운을 빈다고 하며 도우마에게 덤벼들었고 도우마의 냉기 열정이 폐에 들어가기 시작하며 피를 토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폭혈의 화염이 내려와 냉기 열정을 전부 태워버렸죠. 아가씨들 무사하지? 라고 하며 등장한 마르코. 마르코는 오기 전에 레이코에게 들려 폭혈의 불꽃을 받은 뒤 한쪽 날개에 심어두고 귀살대 까마귀의 안내로 쭉 날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르코는 폭혈의 날개로와 푸른 화염의 날개로 시노부를 감싸 안았고 미치리는 지금 시노부 씨에게 애정 표현을 할 때가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고 그 옆에서 카나오 역시 엄청나게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했죠. 마르코는 당황하며 아니 애정 표현이 아니야, 회복시켜주는 거라고 라며 억울해했습니다. 폭혈로 시노부 몸속에 있는 도마의 혈기술을 태우고 도마에게 베인 상처들을 푸른 화염으로 재생을 시켜준 마르코. 마르코는 괜히 민망해하며 미치리와 카나오의 상처도 치유를 해준 뒤 도마가 있는 쪽을 쓱 봤죠. 도마는 넌 뭐하는 녀석이냐며 한참 미녀들과 놀고 있는데 방해한 녀석은 정말 불쾌하다며 정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음 헬기술을 마르코에게 날리자 마르코는 그 얼음이 자신에게 날아오든 말든 날개를 펴고 뛰어가 도마를 발로 찼고 도마는 그대로 벽을 뚫고 저 멀리 날아갔죠. 도마는 일어나 몸을 털어내고 다시 재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마르코가 옆에 다가와 엄청난 채술로 도마를 좁히기 시작했고 폭혈의 날개로 도마의 온몸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얼음으로도 꺼트릴 수 없는 화염에 엄청난 고통을 느꼈고 아무리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모르고 살았던 도마였지만 끊임없이 불타는 고통에는 크게 소리치며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약해져 있던 도우마에게 미치리와 시노부, 카나오가 뛰어와 자신들의 호흡을 써서 공격을 했고 도우마의 목을 날려버린 데 성공했습니다. 시노부는 드디어 언니 카나의 원수를 갖게 되었다며 펑펑 눈물을 흘렸고
미치리는 그런 시노부를 보고 따라서 펑펑 울었고 카나오 역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며 눈물을 흘렸죠. 마르코는 계속 울고만 있는 세 여자들 틈 속에서 한참을 난감해했습니다. 그렇게 귀살대로 돌아간 이들은 이제 상현의 혈기들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금 더 힘내면 무장까지 닿을 수 있을 거라며 사기를 중단했죠. 그 뒤 혈기를 태워버린 남자가 나타났던 것에 무자는 잔뜩 쫄아있어 무한성에 꽁꽁 숨어 있었는데 출세하기 위해 귀살대를 배신한 큐브스테이크가 혈기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했고 사실 그 폭혈을 쓰는 남자는 네지코라는 혈기의 힘을 받아서 강해진 건데 네지코라는 혈기만 없으면 그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지코라는 혈기는 태양까지 극복할 특별한 혈기라고까지 말을 해버렸죠. 그 말이 무자의 귀에 들어가자 드디어 태양을 극복한 혈기가 나왔고 어쩐지 자신의 저주가 통하지 않는 혈기라는 점에서부터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지코라는 혈기를 흡수한 후에 큐브스테이크에게 어마어마한 상금을 내리겠다고 하며 직접 네지코를 잡으러 길을 나섰죠. 큐브스테이크가 말한 곳에 도착해보니 네지코가 있긴 했지만 수많은 귀살대원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고 가장 앞에는 마르코가 있었습니다. 큐브스테이크는 적당한 혈기를 잡아 출세를 하고 싶었지만 그럴 실력이 되지 않았고 귀살대를 배신한 척 무장을 끼워내면 출세하게 해주겠다는 우베아시키 당주의 제안으로 목숨을 담보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죠. 무자는 큰일 났다며 나키메에게 당장 무한성으로 자신을 소환하라고 했고 무자이 무한성으로 소환될 때 귀살대 주들이 모두 함께 무한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최종 결전, 주들은 무한성에 가득한 혈기들과 싸우기 시작했고 마르코는 무자를 잡기 위해 날아다니며 쫓아다녔죠. 엄청난 기동력을 가진 마르코에게 무자는 도망갈 수가 없었고 무자이 촉수로 마르코를 공격하자 마르코는 폭혈 공격으로 무자의 촉수를 전부 태워버렸고 무자는 촉수에 붙은 꺼지지 않는 화염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거기에 마르코의 무장색 패기를 실은 최세 공격은 엄청난 파괴력으로 무자를 좁히기 시작했고 무자는 혼비백산한 상태로 추하게 일방적 구타를 당하게 되었죠. 이 폭혈의 힘만 없다면 어떻게든 재생해서 이 녀석이 지칠 때까지 싸워볼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던 무잔. 그런데 마침 마르코가 가진 폭혈의 힘이 사라져버렸고 무자의 몸에 붙은 불꽃도 사라지게 되며 다시 재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는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귀살대 까마귀가 인간으로 되돌아갔다고 소리를 쳐서 폭혈이 사라진 까닭을 알게 되었죠. 그동안 타마요가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을 개발하고 있었고 처치한 12개월들의 피를 통해 결국에 성과를 내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르코는 네지코가 인간이 됐더니 참 다행이라며 기뻐했는데 무자는 유일하게 나를 압도할 수 있는 폭혈이 사라졌으니 이젠 나의 차례인가? 하며 수많은 촉수를 뻗어 마르코를 공격했고 마르코는 폭혈이 없다고 해서 내 녀석이 당할 것 같진 않은데? 라고 하며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닭발차기로 무자의 온몸을 여전히 난타해버렸습니다. 무자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즉시 재생을 했고 태양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나를 죽일 수 없다고 하며 자신감을 내뿜었죠. 그 시점 주들은 상현호 교쿠와 상현사 한텐구 그리고 상현의 코코시보와 엄청나게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었고 각자의 호흡으로 하나하나 되치를 해내고 있었습니다. 상현호 교코는 하주 무이치로와 음주 우지 텐겐이 함께 힘을 합쳐 쓰러뜨렸고 상현사 한텐구는 사주 오버나이와 수주 기우, 연주 미치리가 맡아 처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현의 코코시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전투력으로 자신의 덤벼든 귀살대 슈들을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풍주 사나미가 희귀어를 사용해 코코시보를 취하게 만들었고 강력한 공격력을 지닌 암주 교메이와 염주 큐즈로가 끊임없이 공격을 했죠. 아무리 강력한 상현일지라도 주들이 함께 모여 힘을 합쳐 공격을 하자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에 소멸하고 말았죠. 다시 마르코의 시점. 마르코는 재생력 하면 나도 꽤나 자신 있는데 그럼 누가 먼저 재생력이 떨어지는지 한번 대결해볼까? 라고 하며 무장의 공격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쳤고 무장 역시 계속 마르코의 공격을 받아가면서 치열하게 처맞고 있었죠. 하지만 마르코의 엄청난 공격력 한방 한방은 무한성 내부에 금이 가고 부서지게 했으며 어느 틈에 나킴에도 주들에게 잡혀 퇴치를 당하는 바람에 모두가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밖의 시장을 보고 곧 동이 터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무한성이 무너졌기에 이대로 마르코와 계속 싸우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곧바로 무자는 댄스런을 준비한 후 도망갔는데 마르코가 그것을 놓칠 리가 없었고 엄청난 속도로 따라붙으며 무자의 주변에 빙빙 돌았습니다. 무자는 내가 진 것으로 할 테니 이젠 그만 싸우자고 하며 설득을 해보려고 했지만 마르코는 씩 웃으며 무자는 푸른 화염의 날개로 감싸는 뒤 하늘 높이 쭉쭉 올라갔죠. 무자는 그런 마르코에게서 벗어나려고 계속 공격을 해봤지만 마르코의 몸은 무자의 공격에도 푸른 화염과 함께 재생을 해버렸고
그저 여유로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가자 어느새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둘은 엄청난 태양빛과 함께 불타오르기 시작했죠. 무자는 태양의 빛을 직격탄으로 맞아 그대로 울부짖으며 소멸했고 마르코는 프로하염과 함께 불사조 형태가 되며 퍼덕이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서서히 지상을 향해 내려가며 승리를 환호하고 있는 귀살대의 모습을 보면서 흰수염 해적단 붕괴로 인해 엄청나게 나가버린 자존감을 다시 되찾게 되었고 흰수염이 물려준 유산을 지키며 유지를 받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과도 같은 끈끈한 동지애를 가지게 되며 힘을 합쳐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는 것에 저보려고 했던 모험심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되었죠. 귀살대 상주 무바야시키는 오랜 수고이던 무잔을 퇴치했으니 귀살대를 해체하고 수고해준 모두 이들에게 많은 상여금을 주었고 특히 가장 많은 활약을 해준 생주 마르코에게 평생을 놀고 먹고 할 수 있는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그것을 거절하며 나는 이쪽 사람이 아니니 그저 마지막으로 호화로운 연애를 다같이 즐기면 그걸로 만족한다고 했죠. 마르코는 그 후 이들과 거한 연애를 즐긴 뒤 생주로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하늘 높이 승천하며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길을 찾아 떠나면서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마르코가 네리코의 폭혈의 능력으로만 싸우게 된다면 또 너무 사기적으로 무잔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는 마르코의 능력으로만 무잔을 처치하는 전개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른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